국적으로 또 출장을 왔습니다. 오후 5시에 도착하기로 했었는데 오후 비행기는 항시 연착이 돼서 지금 저녁 8시 반에 식당 문을 닫는다니까 밥부터 먼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항시 새로운 곳을 가면 좀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나 좀 이상한 워크메이트를 만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있어요. 이 필리핀 용접사 3명은 여기에서 이제 상주하면서 일을 하던 애들이라 여기 구조를 좀 잘 알죠. 셋 중에 한 명이 좀 고창격인데 저한테 뭐 이런저런 걸 좀 알려주더라고요. 처음이니까 좀 알려주는 것 같다 하고 계속 듣고 있는데 용접에 관한 것도 막 알려주더라고요. 알려준다기보다는 듣다 보니까 저를 가르치고 있어요. 듣다가 계속 듣다가 이것은 꼰대짓인데 해가지고 그래 한번 보자 해가서 한번 용접을 보여달라 했습니다. 자, 기술자는 실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제가 저렇게 수정을 딱 해놨더니 따발청처럼 나불거리던 주둥아리가 조용해지네요. 자, 오늘은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대한조선 파업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는 또 강성노조니 또 귀족노조니 뭐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노조의 생각 있잖아요.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기사를 그렇게 신중하게 보지도 않았고요. 하지만 이게 기사가 계속 나오고 제가 이제 자세히 한번 기사를 살펴보니 최저시급이 10,000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10년, 20년 차 용접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.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하고 말이죠.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한국 조선소의 기형적인 구조, 하청에 하청, 뭐 그냥 일반적인 다단계식의 하청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분들이 야간 잔업, 휴일 특근, 특근까지 다 해서 264시간, 241만원, 4대 보험까지 공제된다면 214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 달에 말이죠. 물론 단순 계산법입니다. 그렇지만 이 연봉 3천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 용접사로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이 달에 300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가족들 부양이 가능할까요? 저축은 가능할까요? 집값이나 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. 바로 얼마 전에 한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16년차 용접사신데 세전 6,580만원, 연장 휴일 특근 다 포함해서 말이죠. 이걸 제가 나누기 12를 해봤더니 월에 한 548만원, 약 550만원 돈이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이게 세전이라니 저는 좀 할 말이 없어요. 그건다 해서 일반적으로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야근, 특근 이런 거 수당이 다 포함된 상태에서 550,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50은 나쁘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반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. 그러나 제가 이제 같은 현장에서 용접을 해본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근무 시간에 이 정도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적게 받고 있다. 제가 여기서 받는 것은 지금 아주 평균적으로 내왔을 때 주 5일 근무, 하루 8시간, 그래서 시간당 45불 계산했을 때 연봉이 한 93,600불쯤 나오더라고요. 이건 제가 아주 플랫하게 일했을 때요. 자, 임금 문제는 잠깐 놔두더라도 파업 문제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하청노조에서 요구한 게 임금의 30% 인상입니다. 말이 인상이지 2014년도 8년 전에 받았던 돈과
비슷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지는 이때까지 10년 동안 그 줄곧 깎여왔던 임금을 다시 8년 전후로 복구해 달라는 거죠. 지금 제가 10만 원을 받고 있다. 여기서 뭐 30% 3만 원을 더 인상을 해달라. 그걸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깎여왔던 임금을 다시 전후로 맞춰달라는 거죠. 자, 이 깎였던 임금을 올려달라니까 회사 측에서는 원자재 값 상승과 그리고 그때 당시 수주했던 게 너무 가격이 낮아서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낮은 가격 수주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무 쪽에서 일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쪽에서 잘못한 것을 왜 작업자들한테 전가를 하려는 겁니까? 잘못 책임을 물었으려면은 그 사람들 임금을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높은 가격에 수주했을 때는 임금을 올려줬답니까? 아주 뭐 개사발을 까고 있죠. 자, 말이 나왔으니 회사 재무 상태를 한번 볼까요? 재무 상태 아주 개판 났죠. 이 하청 근무자가 이런 임금을 받을 때 본인들 임금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심지어는 어떤 애는 더블로 올라가고 있어요. 억대예요, 억대. 또 하나 정말 놀라운 게 이 파업자들에게 8천억 원대 뭐 손해배상을 한다고 막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. 그때 당시 제가 언론을 계속 서치를 했을 때 전부 다 이런 기사로 도배를 되는 거예요. 8천억대, 다 8천억대, 8천억대, 8천억대. 뭐 어느 하나 이게 왜 8천억인지 속 시원하게 밝히는 기사가 없는 거죠. 찾다 보니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. 이 회사는 이미 누적 손실액이 6,468억이었습니다. 이미 적자를 떠안고 있는 회사예요. 그런데 이 자기들이 이미 벌인 손실을 이 노동자들이 이제 부과를 해서 떠넘기려는 거죠. 자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8천억이라는 보도를 계속 내보냈을 때는 이 노조 대 회사 이 구조가 아니라 여론을 이제 호도를 하는 거죠.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이 조선업이 무너지게 생겼다. 저 사람들 때문에, 저 파업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,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호도를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겠죠. 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 국민들의 여론은 이제 안 좋게 흘러갑니다. 지금 보시는 이제 댓글들, 이거 보시더라도 뭐 몰라서 이렇게 그냥 뭐 어린애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 보시는 댓글들 보시면은 진짜 과학은이 아닙니다. 물론 이런 반응들 이해가 갑니다. 저도 많이 노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고요.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아시잖아요. 어떤 특정 업체의 노조들이 귀족 노조다. 얼마 전에 이슈가 한번 또 됐잖아요. 연봉 이미 1억을 받고 있는데 주 36시간을 요구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소리를 하는 그런 노조. 이런 노조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노조는 사회의 악이다, 이런 이미지가 점점 심어지고 이런 프레임이 이미 저는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. 노동자들이 서로를 욕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이 집단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업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? 자, 그 회사 단톡방에서 나온 사진입니다. 저도 조작이라고 믿고는 싶습니다만 한번 같이 보시죠. 자, 하키벌레. 자, 참. 이 인간은 이게 사실이라면 욕도 진짜 아까운 진짜 짜증나는 인간입니다. 이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죠. 나는 정직원이니 니는 아가리 닥치고 찍소리 하지 말아라, 이런 거죠.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은 이 작업자들이 사라지면은 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 그 정직원 자리가 나만 할지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죠. 작업자들 사라지면은 본인 자리도 없어지고 회사도 없어지는 겁니다. 머리가 좀 모르겠어요. 좀 아베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아베마 같은 인간입니다. 자, 정규직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호주 비정규직 얘기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갈게요. 호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15%에서 한 25% 임금을 더 받습니다. 아무래도 고용 불안전에 대한 보상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방금 말했던 그 아베마 같은 인간, 그런 인간처럼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비하고 다닌다, 갑질을 하고 다닌다,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아는 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. 저도 물론 비정규직에서도 일해봤고 정규직에서도 일해봤지만 그냥 작업자는 똑같아요.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은 자기가 받는 보상이라 이런 처음만 약간만 틀릴 뿐, 일하는 데서 네가 비정규직이야, 니는 정규직이니까 하는 게 틀려, 이런 것은 제가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.
제가 아는 한에서는요. 만약 한국에서 호주처럼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좀 더 준다 하면은 단톡방에 있는 그런 집단들 아주 개거품 몰고 일어날 겁니다. 정부는 시작부터 딱 불법이다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. 노사 간에 이 중재를 해도 모자를 판에 높으신 양반은 불법 파업이니 단호하게 대처하겠다. 바로 그냥 꽂아버리는 거죠. 파업은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노동 3권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 제일 높으신 양반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? 이 법으로 못 가고 살았던 양반이 이 기업은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으로 이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여타 노동자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자 봐라 이렇게 기업에게 파업으로 덤비면은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너희를 쪽내겠다 아주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성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. 거기에 반해 또 정부는 뒷짐을 지고 지켜만 보고 있고요. 자 연일 나오는 뉴스에서는 어디 매척 수주를 했다 이 수주 뉴스가 계속 뜨고 있어요. 그러나 이런 뉴스만 있으면 뭐합니까? 막상적으로 해결할 일을 할 노동자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계속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말이죠. 자, 대체 방안으로 내놓은 게 외국 노동자들을 투입을 해서 뭐 작업을 하겠다 이런 개 모지리 같은 소리를 하고만 있습니다.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. 어떤 기술 좋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그따위 월급을 받고 일할까요? 미쳤어요? 제가 여기에서 이 뉴스를 접하고 옆에 있는 이제 다른 나라 동료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.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 같으면 가겠냐? 킹이라고 했어요.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훨씬 근무 환경도 좋고 뭐 한국처럼 이렇게 푸시도 없고 월급을 몇 배나 더 받는 그런 나라를 가지 뭐 미쳤다고 한국에 가서 그런 노래를 할 겁니까? 결국에는 기술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이 되겠죠. 그러다 보면은 물품에 문제가 생기고 경쟁력은 떨어지겠죠. 자 그리고 용접을 이제 배우셔가지고 조선소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 가지 마십시오. 그 돈 받고 어떻게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? 뭐 옛날처럼 처음 맞으면서 배우는 기술을 배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. 그 차라리 그걸 받고 일을 하시려면은 다른 일을 하세요. 다른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돈도 많이 버시고 정신건강적으로도 편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새로운 기술자가 투입이 된다 한들 이 기술자들을 누가 가르치고 이미 숙련자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이 새로운 기술자들을 누가 숙련공으로 만들어 줄까요?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조선업계 1위 이런 타이틀도 신생국이나 다른 여타 나라의 후발주자에 이제 뺏기게 되겠죠. 자, 일개 용접사 한 명이 이렇게 떠들어봤자 뭐가 바뀌겠냐마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이라도 좀 진실을 아시고 제대로 이렇게 보시는 눈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. 기업이 있어야지만 노동자도 살 수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지 기업도 살 수 있는 겁니다. 노동자만이 아닌 기업만이 아닌 상생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? 사람 하나 잘못 뽑으니까 나라가 완전 개판이네. 개판이야 개판. 문제는 이제 시작이란 거